괜찮습니다. 이미 반년 전 일인걸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영감님은 그 애의 아버님이십니다. 평소에는 절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가게 주인의 말을 들으니 아까 영감님이 하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럼 아까 그분은 장인어른이었던 건가요? 나는 주인에게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이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후회스럽네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면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여기서는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또래가 없어서요. 가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사실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 지는 3년 정도 됐고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몇 개의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아, 어쩐지 음식들이 직접 만든 솜씨더라고요. 어릴 적 먹던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님처럼 그런 맛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했던 거죠. 어릴 적부터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인 듯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쌍둥이 두 여동생과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께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께서 곤란해하는 걸 느꼈죠. 대답을 들을 때마다 약간씩 얘기도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물어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정하신 할머니와 귀엽고 착한 동생들과 나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얼른 돈부터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동네에 있던 가장 큰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생계유지 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아서 공백 없이 일을 배울 수 있었고 가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음식 흉내는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됐죠.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신 주방장님께서 몰래 가르쳐 주신 것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밖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에게 밥을 차려줬었기 때문에 손맛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께서도 오래 거동하기에는 힘들게 되셔서 저는 식당을 그만두고 집 앞에서 할머니와 같이 간이 식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외진 곳이라 거기까지는 단속이 오지 않았고 동네 분들도 고맙게도 신고를 하지 않으셨었지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큰 사고 없이 운영을 했었지요. 그리고 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억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 가게를 차리고 나니 입소문이 퍼지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나니 어느새 가게는 꽤 크게 확장됐고 직원들도 꽤 많이 데리고 있는 사장님이 됐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처음에 일했던 식당보다도 큰 식당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하신 할머니와 동생들도 이제 남들만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고 저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성공의 기쁨도 만끽했었어요. 그래서 돈 버는 맛과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며 나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너무 주방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전에 일했던 식당에서 저에게 음식을 가르쳐 주셨던 주방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솜씨로 식당을 늘려보면 어떻겠냐고. 평생 음식만 해와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끝까지 거절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큰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점을 늘리기 시작했죠.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게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이 앞섰지만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주방장님도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처음에 5-6개로 운영하던 식당도 금방 20개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잠시 멈추고 관리에 신경을 썼어야 했는지 몰라요. 이게 계속 잘 풀리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기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를 일으켜 세워준 요리도 소홀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당연히 식당의 손님도 줄어들었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전반을 관리하던 주방장님도 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해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직원들 월급은 물론 거래처 대금까지 미루면서 자금을 쌓아온 다음 돈을 챙긴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던 건지 아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겨우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5년도 유지 못한 상황이 힘들게 다가왔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꺾여버려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숨 좀 돌리고 싶어서 3년 전에 이곳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럼 다른 가족분들도 이곳에 내려와 계신 건가요? 나는 얘기를 듣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봤다. 아니요. 가족은 아직 서울에 있어요. 다행히 그 5년간 동생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자립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나마 집은 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직 이 일에 대해 모르십니다. 은연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는 거로 아세요. 그리고 3년 전 이곳에 내려왔을 때 그녀를 처음 만났던 거죠.